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양천구의 현안 중 하나, 바로 아파트 재건축인데요.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도 안전진단 규제 완화 등 재건축과 관련된 내용이 담겼습니다. 네, 그런데 이를 확인한 주민들은 기대보다는 실망이 크다는 반응인데요. 재건축을 추진 중인 주민들을 만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김진재 기자입니다. 지난 16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 중 재건축 관련 내용은 크게 세 가지. 안전진단의 구조안전성 평가 비중 축소와 적정성 검토 의무 해제, 초과이익 환수 기준 완화입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다음 달부터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고 연내 안전진단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규제를 어떤 식으로 완화하겠다는 방향만 제시했을 뿐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된 내용은 없다 보니 이미 재건축을 추진 중인 목동 아파트에서는 아쉽다는 반응입니다. 현재 목동 아파트 14개 단지는 동시다발적으로 재건축 사업을 진행 중인데 이 중 2차 안전진단 문턱을 넘은 곳은 6단지가 유일합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30년 이상 노후 아파트 정밀 안전진단 면제 등 재건축 규제 완화를 공약했던 상황. 기대를 걸었던 주민들은 언제까지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기한도 정해지지 않아 사실상 이번 대책이 이행한 수준에 그쳤다고 이야기합니다. 안전진단 그 제도 착수 그 추진 일정이 유일하게 그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내에 그냥 하겠다라고만 이렇게 약간 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언제 이제 또 연내까지 갈지 아니면 내년에 갈지 지금 계속 이게 시간과의 싸움 같습니다. 특히 주민들은 재건축으로 발생한 차익의 최대 50%까지 환수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제도에 대해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단순히 부과 기준을 완화하는 데 그치기보다는 부과율 자체를 낮춰야 한다는 겁니다. 크게 감면 혜택이 없다. 이것저것 차액을 감하고의 반을 내게 돼 있어요. 대부분 거기에 걸려요. 그런 경우도 손을 봐야 된다. 아마 10%를 하든가 해야지 뭘 했다라고 되는 거지. 이거는 뭐 정말 과도한 세금이고. 재건축 규제 완화를 약속했던 정부가 첫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정작 재건축을 추진 중인 주민들은 큰 변화를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네, 계속해서 8.16 부동산 대책에 대한 이야기 전문가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네, 코리아 부동산 경제연구소 이재경 대표 전화 연결됐습니다. 자, 대표님, 향후 5년간 전국에 주택 270만 호 공급, 그리고 이제 서울에 5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내용인데 아직 구체적 입지나 분양 일정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일단 이 50만 호의 현실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네, 이번 대책을 보면 문재인 정부에서는 공공주도였다면 민간주도 중심으로 개발이 된다고 시장 경제에서는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50만 호라는 공급은 엄청나게 많은 물량이거든요. 즉, 목동 아파트를 보면 목동 아파트 1에서 14단지가 토지가 약 100만 평이 약간 넘거든요. 가구 수가 2만 4천 가구밖에 안 돼요. 이번 대책은 로드맵 수준이지 어떤 후속 조치를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의 주택 문제가 공급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수도권에 너무 많은 인구가 있다는 점, 그리고 투기 수요가 겹치면서 문제가 되는 건데 이번 대책처럼 공급이 늘어난다면 이런 문제가 더 심화되진 않을지 궁금합니다. 지금 보면 특징으로 전 정부에서는 신도시 공급을 잡았는데 지금 이 신정부에서는 도심 쪽을 용적률을 높여서 주택 공급을 한다는 입장이거든요. 가뜩이나 과밀화됐고 또한 서울 내에는 고밀도 개발을 하면 환경, 주차, 재개발 재건축 시제 어떤 세입자 문제, 기반 시설 부족으로 좀 쉽지 않아 보이는데 지금 이름으로써 역세권 주변으로 투기 수요만 더 몰릴 것 같습니다. 네,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면제 금액을 상향하고 안전진단 구조 안전성 비중을 조정하겠다고 합니다. 이번 대책이 재건축 추진하고 있는 양천구 목동 아파트 지역에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걸로 보시는지요? 일단은 이 뉴스를 보고 매도자들은 물건을 거둘 수가 있겠죠. 그러나 시장 상황이 너무 좋지 않아요. 거래가 지금 이루어지지 않아서 거래 절벽이거든요. 지금 초과이득세 3천에서 1억까지 낮춰준다. 또한 보면은 구조안전진단 30에서 40까지 낮춰준다. 또한 보면은 공공으로 이루어지던 도심 복합 개발을 바로 신탁이나 리츠로 해준다 하니
신탁이나 리츠의 주식을 사보는 것도 하나의 투자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끝으로 이번 8.16 부동산 대책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 그리고 수요자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조언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 대책을 보면은 숫자로 나온 게 하나도 없어요. 즉, 절세 효과가 있어야 하는데 정부는 기대 심리만 지금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시장이 작동되도록 만들어주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도심 공급, 또한 주거 환경, 공급 단축, 주거 사다리, 주택 품질 다 좋은데 지금 세금이 많게는 취득세가 12%고 양도세가 80%예요. 이러한 징벌적 세금을 존재하는 한 거래는 작동되지 않아요. 제가 봤을 때 지금은 금리와 거래의 조절과 후속 대책을 봐가며 움직이는 게 현명한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코리아 부동산 경제연구소 이재경 대표였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다양한 전세 사기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한 전세 임대인은 미분양 신축 빌라들을 자기 자본 없이 전세 계약을 체결해 받은 보증금으로 매입했습니다. 51명에게 받은 전세 보증금만 110억 원인데요.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는 정상 거래인 것처럼 세입자들을 속였습니다. 네, 전북 익산에서는 대출금을 갚지 못해 보증금을 돌려줄 수가 없는 한 임대인이 이를 알리지 않고 113명과 전세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편취한 전세 보증금 액수 44억 원에 이릅니다. 한 가지 사례를 더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강서구의 한 임대인은 갖고 있는 전월세 계약 세대수와 재산 상태를 허위로 알리고 83명과 전세 계약을 치렀습니다. 여기에서도 편취한 전세 보증 금액은 모두 54억 원입니다. 네, 이렇게 다양한 전세 사기 사건들이 최근 신축 빌라가 많은 서울 강서구와 양천구, 인천과 부천에서 늘고 있습니다. 이들 지역에서 왜 이렇게 많이 발생하고 있는지, 또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취재했습니다. 이권성 기자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상승했던 지난해 빌라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같거나 높았던 거래는 서울 서부권과 부천, 인천에서 많았습니다. 2021년 1월부터 3월 사이에만 강서구에서는 500건이 넘었고 양천구와 구로구에서 모두 350건 가까이 나타났습니다. 부천과 인천에서는 같은 기간 위험 의심 거래가 더 많았습니다. 부천에서만 500건이 넘었고 인천 부평에서는 675건, 미추홀구와 남동구도 각각 400건이 넘는 등 인천 대부분 지역에서 전세가 위험 의심 거래가 다수 발생했습니다. 위험 의심 거래 빌라들은 대부분 신축 건물입니다. 빌라 주택의 가격 자체도 과거 기준으로 했을 때 한 2억에서 3억 사이에 이제 중위값을 가지고 있는 빌라 주택의 분포가 굉장히 높은 지역이고 이런 지역에 이제 신축 빌라들이 굉장히 늘어나면서 마찬가지로 이런 위험 거래 위험성도 같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소유자들 중에는 한 명이 783채를 소유한 경우도 있었고 29명의 다주택자가 1인 평균 179채를 보유한 내용도 드러났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늘자 정부는 이달부터 경찰과 합동 단속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너무 늦었다는 시각입니다. 정부에서 그 합동 단속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많이 늦었고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전세 넣는 게 두려웠어요. 예? 저 같은 경우는 전세 넣는 게 두렵다고요. 사고 날까 봐요? 네. 현재로선 빌라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전세 계약을 막는 게 시급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신축 빌라의 경우 아파트처럼 실거래가를 쉽게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거래 경험이 부족한 세입자가 위험한 전세 거래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전세 금액 자체를 예를 들어서 2억 2천이 많다 적다를 세입자가 판단할 수가 있어요, 여기 와가지고? 바로 와서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몇 년 중에 한 명 될까요? 전문가들은 시간이 더 들더라도 주변 전세 물건 실거래가와 전세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등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지금 이 빌라의 가치가 얼마인가라는 것을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그냥 단순히 주변 시세보다 좀 저렴해 아니면 주변 시세 비슷해 요즘 전세가 별로 없으니까 전세가 귀하니까 라는 생각으로 접근하시면 되게 위험합니다. 그래서 좀 어렵지만 주변에 같은 평수의 같은 조건의 빌라들의 실질 거래가액을 보시고
보증보험 가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이루어지는 게 그래도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고요. 소유주가 이런 다수의 거래를 갖다가 다수의 주택을 갖다 한꺼번에 소유를 하고 하면서 이전에도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던가 하는 정보들을 수집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위험성을 보증기관에서 가입자들에게도 사전에 고지를 해준다던가 하는. 정부는 국토부 아파트 실거래가 정보 공개처럼 빌라 실거래가 정보를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올라 신축 빌라 전세를 찾는 세입자들은 전세 사기 위험을 피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관서입니다. 서울의 신규 확진자 수가 2만 8천 명대를 기록했습니다. 18일 0시 기준 서울시 신규 확진자는 2만 8,375명입니다. 사망자는 6명 추가돼 누적 사망자가 5,101명이 됐습니다. 지역별 신규 확진자는 양천 1,162명, 은평 1,349명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면서 준중환자 병상 가동률이 18일 0시 기준 70%까지 올랐는데요. 재택 치료자는 10만 8천여 명으로 집계됩니다. 헬로티비 뉴스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